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가을비, 늦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덕계를 아십니까? 여러분, 시정마를 아십니까? 시정마와 동덕계라는 게 있습니다. 시정마라는 것은 종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른바 그 앞말하고 이 종마하고 교미시킬 때 그 앞에 바람 잡는 말을 시정마라고 합니다. 동덕계는 이제 개들끼리 뭐 흔한 얘기 사랑을 나누고 교미를 갖다 할 때 자기한테는 기회도 오지 않는데 그저 마치 기회가 올 듯 착각하여 옆에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개를 동덕계라고 합니다.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칫하면은 시정마와 동덕계 신사가 되게 생겼습니다. 오늘 마침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양정철 전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386 운동권 중심으로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침 얼마 전에 박용진 의원이 자기는 뭐 서울시장 가지 않고 바로 2022년 대선에 도전하겠다. 이제는 386이 아니라 86세대가 아니라 97세대, 즉 90년대에 학교를 다녔고 대학을 다녔고 70년생들이 이제는 다음 대선 도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바람을 잡는 가운데 또 박주민 전 최고위원도 보면은 맞다, 박용진 의원이 말이 맞다. 과거 옛날 YSDJ, 이철성 이 양반들이 40대 기술론을 얘기하는 바와 같이 이미 집권 여당 내에서는 40대 기술론을 갖다가 슬그머니 군부를 떼면서 드디어 386 운동권들, 즉 전대협 출신들이 이번에 단순히 그저 들러리가 아니라 실제 거기서 대통령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꿈들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정철 또 뭐 이미 이쪽 대열에서는 낙오되었습니다마는 조국, 또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는 임종석, 뭐 또 이인영, 또 있죠 우상호, 이와 같이 전대협 출신, 전대협 간부 출신들, 전대협 핵심 출신들, 특히 예전에 NL과 PD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NL 이른바 예전에 베트남에서 베트콩을 지휘했던 정치 세력이 NLF입니다. 민족해방이죠. 민족해방전선 같이 현재 지금 운동권 386 운동권의 메인스트림은 PD가 아니라 NL입니다. 민족해방론자들이죠. PD는 뭐 심상정이라든가 돌아간 노회찬 씨 같은 분이 이제 PD가 되고, NL 계열들이 나중에 보면 거기서 일부 또 보면 극렬한 뭐 주사파가 나옵니다만은 이제 이들이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김대중 DJ 당시 대통령에 의해서 대거 집권 여당에 수혈되었던 386 운동권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그 과정을 겪으면서 152명이 당선되는 가운데 108명이 초선이었죠. 그때 그 주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386 운동권들입니다. 물론 2008년에 일부 몰락했습니다만은 다시 2012년 또 2016년 이번에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386 운동권들, 이미 그 사람들도 나이가 이미 50대 중후반입니다. 386 운동권들이 우리 정치 세력 집권 여당의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늘 보면 자신들이 어렸을 때는 하는 수 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도구로 썼고, 또 2012년에는 아직 자기들이 힘이 미약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를 갖다 옹립하려고 애를 썼고, 드디어는 2016년 국회에 들어와서 탄핵 분위기를 주도해 나갔고, 2017년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드디어는 정권을 만들어낸 겁니다. 비서실장이 임종석 실장 아닙니까? 전대협 3기 의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우상호 원내대표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다 전대협, 다음에 NL, 이 사람들, 386 운동권들이 이제는 2022년 대선이면 우리도 나이가 60이다. 우리가 나이도 60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보면 늘 다른 우리 대리인을 세우고 우리 뒤에서 뛰겠는가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면서 그 바람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책사 역할을 하고 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그와 같은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이재명 씨나 이낙연 씨,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의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왜? 친문으로 상징되고 있는 386 운동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낙연은 결코 바람직한 카드가 아닙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가급적 버려야 될 카드입니다. 이낙연은 결국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할 때 갈라서갖고 민주당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열린 우리당으로 와 있던 사람들 길길이 날뛰고 울고 할 그 무렵에 저쪽 민주당의 대변인 했던 사람이 이낙연 현 대표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지만은 386 운동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경멸하다시피 하는 정동영 전 대표의 비서실 부실장을 갖다 처음 정치 생활의 스타트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386 운동권하고는 아무 인연도 없으며 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386 운동권들에 대해서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번 당 대표 만들 때는 뭐 하는 수 없이 이낙연을 갖다가 당 대표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이제 2022년 대선 앞두고는 더 이상 이낙연은 적당한 순간에 토사구팽, 그 다음에 이재명은 어떻게 하든지 지난번에 해경군 김치권으로 흔한 얘기를 골로 보냈어야 되는데 보내지 못했던 이재명 씨도 제끼고, 근데 마침 너무너무 그들에게 고맙게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거 압도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재명과 이낙연 두 사람이 이제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마뜩치 않은 눈길로 보던 386 운동권들 메인스트림들 입장에서는 적당한 시점에서 이 둘을 갖다 용도 폐기하고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겠다 하는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진중권 교수가 보면은 그 학번으로는 조국 씨하고 같은 학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그런 얘기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버그다.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갖다가 어떻게 흔한 얘기로 때리면 때릴수록 민주당의 어떻게 정권 재창출에 어떤 프로그램이 엉키는 그와 같은 버그 역할을 한다는데, 그거는 진중권 교수의 말이 일면 타당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보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계속 윤석열을 갖다가 후들겨 패면서 윤석열이 커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계속 난타를 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윤석열을 키움으로써 이낙연과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고도의 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동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3월 8일 그 이전에 3월 8일 이전에 당 대표를 그만두어야 되고, 뭔가 거기서 업적을 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20% 언저리에서 지지율은 고착화되어 있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뭔가 보면은 지금도 계속 국민들과 또 친문 사이의 눈치를 갖다 할금할금 보는 통에 지지율이 정치되어 있는 가운데 적정한 순간에 이낙연은 그야말로 자기들 성골 운동권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그 앞에 바람을 잡아주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이름은 시정마. 흔한 얘기로
진짜 종마가 나오기 전에 와서 분위기 잡아주는 시정마 역할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또 이재명 현 경기지사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괜히 친문과 하나의 대깨문과 국민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자기에게 기회가 올 줄 알고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병덕계 역할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왜? 그것은 오늘 중앙일보 보도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386 운동권들은 이번에 2022년마저 우리가 또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운다면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는 없다. 왜? 이미 386에는 이제 그 다음 2027년에는 97세대가 전면에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386으로서는 이번에 반드시 자기들 전대업 동지들 가운데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 그 후보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전대업 정권의 탄생을 갖다가 만들어내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른 바와 같은 그런 흐름인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겁니다.